오늘은 우리 파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닉스가 뭐냐? 파닉스는 영어 알파벳과 그 알파벳이 낼 수 있는 소리에 대한 연관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 보세요. 기억은 언제나 같은 소리를 내요. 그 기억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문자와 소리가 일정한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알파벳 C 같은 거. 얘가 이제 K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크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S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영어를 배울 때 이 파닉스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파닉스가 알파벳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파벳과 함께 파닉스를 영어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알파벳을 배우면 파닉스를 꼭 배워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파닉스 교재 또 많이 사게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파닉스 코스 또 듣게 되고요.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 이런데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자,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영어 유치원 그리고 몇몇 영어 학원에서는 이 파닉스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해서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파닉스 커리큘럼을 3년 또는 4년씩 이렇게 길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파닉스 안 하면 우리의 영어 망칩니다 라는 식으로 이게 듣기에 조금 무섭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파닉스를 설명한다든지 학부모 입장에서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는 그런 멘트들을 여러분들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파닉스는요 100%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그런 말들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영어 유치원들에서는 그리고 영어 학원들에서는 이렇게 파닉스를 강조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학부모로서 최대한 일찍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어릴 때 영어를 공부해야 영어가 정말 잘 늡니다 라는 그 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면 애들이 막 3살일 때부터 영어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아직 머리가 크지 않아서 영어를, 외국어를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 과장해서 말하고는 있는 거지만 3살짜리 아이에게 우리말도 잘 못해요. 근데 영어 단어 알려줘봤자 뭐 애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영어 원서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사실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 높여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려면요 어느 정도 머리가 커줘야 됩니다. 한 8살, 9살 미니멈 이렇게 돼야 단어도 제대로 외울 수 있고 문법도 쉽게 설명해 준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해해서 그걸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8살, 9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 조바심이 나서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곧장 영어 공부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놓을 수가 또 없는 어떤 그런 현실과의 괴리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라도 가르쳐야 돼. 근데 이제 영어 책을 읽히자니 이게 수준이 잘 안 맞아.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파닉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알파벳을 공부하고 그리고 파닉스로 이어가서 뭔가 영어 원서를 읽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아이들에게도 뭔가 그 영어 관련해서 공부할 거리들을 던져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파닉스에 관련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파닉스가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혹되는 말들에 휩쓸려 다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사실 파닉스라는 게 100%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이야기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닉스가 100% 필수적이지 않은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영어 발음에는 예외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파닉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다 떼도
그래도 여전히나 영어 단어를 100% 읽어내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파닉스를 아무리 공부해도요, 영어 발음에는 이 예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전 보고 발음 끼워 읽어서 이거 이 단어는 또 이렇게 소리가 나네 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 꾸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파닉스는요, 정말 엄밀히 말하자면 이 알파벳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되는지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파닉스를 뗐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정말 이 단어를 아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딱 보고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기는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겁니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어 뜻을 그냥 모를 수도 있고요. 내가 문법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면 단어는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전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아마 100%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파닉스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파닉스를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 파닉스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냥 알파벳 공부하면서 얘는 이런 소리 나는 거야. 한두 번 그냥 들은 거고, 그리고 나서는 영어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또 그 지문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 이런 알파벳이 저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네를 배운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게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파닉스라는 것을 교재를 통해서 코스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파닉스 교재 같은 거 성인들이 배운다 그러면요, 정말 몰입해서 하면 하루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린애들이라 그래도 막 3년씩 4년씩 갈 만한 커리큘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걸 정말 체화해서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훈련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100% 인정할 수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파닉스를 막 3년씩 할 만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거는 동의가 안 돼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러면 파닉스 진짜 필요 없는 거네. 굳이 뭐 비싼 돈 들여서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에 보낼 필요도, 학원에 보낼 필요도, 교재 사줄 필요도 없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 그건 아닙니다. 파닉스가 갖고 있는 장점 분명히 있어요. 먼저는 파닉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어릴 때부터 접함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장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발음 같은 거 어릴 때 배우면 더 좋아지는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파닉스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그냥 이 알파벳은 이 소리가 나는 거구나만 공부하지는 않죠. 단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단어들이 사용된 뭐 글도 읽게 되고, 전반적인 영어 노출을 우리가 파닉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파닉스의 커리큘럼이 뭐 학원에 따라서는 길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로 파닉스만 3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파닉스를 밑에다 깔아놓고 그리고 그걸 활용한 영어 노출을 3년 동안 시켜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현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를 보면요, 자, 이 교과 과정이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기부터 다뤄주기는 하나 그걸 다루는 어떤 그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즉 알파벳이랑 파닉스, 그리고 뭐 몇몇 사이트 워드 이런 것들은 훅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따로 좀 알려줘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냥 영어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영어 공부시킬 때 피해야 되는 1순위 위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 영어의 노출을 꽤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아이들이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파닉스를 통해서 탁 집어주면, 그쵸? 이 알파벳은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 이게 파닉스니까 이 파닉스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은 분명 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파닉스 100%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영어를 공부할 때 파닉스부터 시작하지 않았었고요. 이 파닉스라는 것은 결국 많은 영어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해결되게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고강도의 영어 훈련을 시키기는 분명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가서 파닉스를 몰라버리면 분명 어려움을 또 느끼게 될 테니 어느 정도 파닉스를 섞어줌으로써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을 시켜주는 거, 요게 파닉스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미취학 시기에 영어 노출이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파닉스를 활용해서 영어 노출을 조금씩 높여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어 노출을 꽤 많이 해왔는데, 나름 영어를 좀 공부를 해왔는데, 근데 여전히나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이 단어를 읽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는다, 그런 친구들에게도 파닉스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파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